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한글날 공휴일에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장장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장 기자님 네. 댓글에 취재 편의점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고. 댓글이 막 올라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고르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생중계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아이 저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장 기자님하고 방송을 많이 하니까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떠요. 아니 왜 또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세요? 봐주지. 야, 구독하기 안 눌렀죠? 아 해야죠.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아직은 안 하셨네. 해야죠. 저는 장 부장님 출연하시는 재건축조합 일찌감치 그 구독 좋아요. 아니 99만 9,999명 때 제가 딱 눌러도 10만 명 딱 만들어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끝나면 바로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강서구 22.64% 역대 최고예요. 사전 투표율 도입된 이후에 그렇죠. 재보궐 선거에서든 또는 일반 지방선거, 정례 지방선거에서든 역대 최고인데 여야는 각자 서로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장 소장님? 장 소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여당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는 분석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조직표. 그러니까 분노는 양쪽에서 다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 왜 구속 못 시켰어? 이거 정말 화나. 이래서 투표장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당에서 지금 총력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분당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도 강서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해라. 그런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냥 다 지인들 찾아서 아니면 그제서 활동하는 분들 빨리가 투표하라고 그렇게 동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략 11만 명 정도가 투표한 것 같은데 조직 동원으로 해가지고 각 당에서 5천 명, 1만 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의 측면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분노 중에 어느 분노가 더 컸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제가 보셨어요? 지난주에 사흘 동안 이제 걸어서 현장을 취재하고요. 오늘도 또 현장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총 나흘 재보궐 선거에 제가 나흘 이렇게 선거 취재를 하기도 정말 오랜만이다.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여하튼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심판론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꾹꾹 눌러왔던 분노의 핵심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국민을 도대체 뭘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늘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뭘로 알길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손하다라는 이제 그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민생에 대한 심판 여론도 상당히 큽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념이 웬 말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은 인터뷰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인가? 아니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씀하시기도 좀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비판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입을 닫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첫날 갔다 오셔서는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냉각 맞아요. 전반적으로 인터뷰를 안 하고 이랬다. 첫날 그랬고 둘째 날 갔을 때는 조금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 완전히 터져가지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막 말씀하시려고 약간 선거 열기가 이게 조금씩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간 날이 사전 투표 첫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은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막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터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치상 시장에서는 뭐 거의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투표율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해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줄행랑 36개도 한 몫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김행 장관의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표율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강서구청장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동네 구청장을 뽑는 선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선거를 동네 구청장 뽑는 선거로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완벽한 저 국정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한 표, 한 표 이 투표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는 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는 강서구청장, 2차는 내년 총선, 그리고 3차는 대선에 이르기까지 쭉 심판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여하튼 그런 정도로 막 그 분노에 계시다, 국민들이. 자, 이거를 이렇게 키운 거는 뭐 다른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면 복권시켜서 김태우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그다음에 중앙정치 선거로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쫙 다 출동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퇴원해서 자택으로 가는 길에 선거 유세 조금 아까 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6시 한 5분쯤에 연단에 올라가서 6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분. 예,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속보 좀 전해 주시죠. 예, 진교훈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서 국민의 무서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설천 소장님, 밑줄 그어서 해석해야 될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이 진교훈 후보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압도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이거보다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계의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 육성으로 본인 생각과 그렇네요. 판단과 인식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비명계를 좀 감싸 안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통 큰 야당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좀 마음 먹으신 것이 아닌가. 장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 전략가시거든요. 단식하라. 장 소장님이 단식하라 그래서 단식하고.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통큰 단결 하라 그래서 통큰 단결 메시지가 나오고 뭐 이런. 통큰 정치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좀. 네. 10월달에 사퇴한다면서요? 아니 10월 안 지났잖아요. 네? 10월 안 지났어요. 10월 안 지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좀 기다려보시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분위기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 정도에 당무 복귀할 걸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복귀하면 사이다 플러스 실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만 뭐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고 뭘 해도 늘 이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에 위축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이겨내고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특히 이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전국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또 이미 줬죠. 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화력을 뿜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 분위기가 특히 그 홍익표 원내대표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업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쾌활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뀐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 살짝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죠. 대법원장 인준 투표 부결됐죠. 그다음에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행랑 사태 벌어졌죠. 여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마저 진다. 우리 큰일 났다. 제가 사활을 건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뺏긴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연설을 하셨는데 소위 그 문파라고 불리는 이재명 그 민주당 내 뭐 문구로 소리 그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문병 같다고 해서 문재인을 문파에서 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이재명 없는 민주당, 올류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모집하면서
웹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기수로 해서 29명의 가결 용사들 해가지고 본인들이 29명을 추렸어요. 가결 용사에서. 야,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욕하는 건가? 뭐 아니, 그분들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관되게 그런 쪽 입장을 내고 계셨는데 이게 진짜 편들어 주는 게 맞나? 근데 29명의 가결파를 지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뭐 또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누가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민주당 안에 모색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주류가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당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주류가 교체될 거냐 그것은 별건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서 보궐선거 이틀 남았습니다마는 뭐 승자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 투표율 예측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선물로 쌀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 가장 근접한 분께 쌀 선물 34.7%. 34.7? 네. 벌써 20인데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미 좀 분노해서 투표하실 분은 많이 좀 투표할 사람도 했다. 그 또 이거 정식 투표 날이 이게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이란 말이에요. 그 투표소도 강서구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40% 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4.7. 34.7. 그 정도.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님. 뭐 투표 아직 안 했지만 꼭 할 거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0% 언저리까지 올라갈 걸로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42에서 43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4.7%보다는 많을 걸로 보이고 43%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40% 언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40%? 소수점까지 하세요. 아니 틀릴 걸 알기 때문에 늘 틀려왔기 때문에 4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4.7과 40. 이건 승부가 나겠네요. 누가 쌀을 가져가느냐. 누가 쌀을 가져가시느냐. 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운대 갑인가요? 해운대. 네. 서울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정 나가는데 말고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좀 봐주라 이런 입장이시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경, 의미. 사실은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저도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치권엔 사실 오래된 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 아니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의 현역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정리가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제가 알기로는 덥기 전부터 살짝 돌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여름부터 나왔던 소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새로워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동안 소위 국민의힘의 꿀지역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꿀지역구에서 다선했던 의원들 계속 하는 것이 옳으냐. 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테이프를 끄는 것이고 앞으로 줄줄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선 의원들이 순순히 길을 비킬 것이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는 비킬 거고 누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고 이게 동네별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 하태경 의원이 비킨 자리에 뭐 40년 지기 대통령의 친구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채워지게 될 석동현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분이라 부의장이 아니고 사무총장 사무총장 민주평통 사무총장 자, 뭐 마포, 관악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막 언급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마포 가서 정청래 의원하고 붙을 거냐 아니면 본인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관악을 가서 할 거냐.
거의 뭐 삼자구도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오신환 의원도 두 번이나 거기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본인의 인지도와 지지도 뭐 하태경 이런 의원이요? 것을 보면 관악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이 두 번이나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의 반응은 아주 묘해요. 예. 김기현 당대표는 와 살신성인 와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묵묵부답 이런 거죠. 김기현 대표도 울산이란 좋은 지역구에서 지금 4선인가 했을 거예요. 꿀 지역구. 네, 그럼 당신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내년 총선 어려워지면은 당 지도부부터 이거 살신성인하는 험지 출마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올 거고 결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네. 그러니까 용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엔 그 지역에서 3선. 용세, 용감한 새는 발톱을 감춘다. 네. 용세. 뭐 부산의 좋은 지역구의 3선의 윤핵관이잖아요. 그럼 당신이 앞장서가지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영등포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근데 영등포를 또 못 나가는 이유가 거기가 저기 누구죠? 이복현. 네, 거기 출마하게 되면 또 그 자리를 또 못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부류가 있고 네. 다선 중진 의원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자 의원. 상주 문경 의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비례를 받아가지고 처음 초선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좋은 지역구인 상주와 문경에 공천을 받아서 재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좀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경력 보니까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맞아요. 출신이잖아. 그럼 경기도 그러면은 어디로? 경기도 어디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김영선 의원, 홍문표 의원, 주호영 의원, 권성동 의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도 막 리스트를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빼서 장관으로 보내고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기획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네. 그래서 빈자리 누가 가는데요? 그 그거야 3선 4선 끌지역구 의원들 다 서울 경기 험지로 다 올려 보내놓고 김기현 당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지역 다 경선을 통해서 그 국민과 주민의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지켜보시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무슨 결정을 못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모호하다.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일어나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정확한 지침도 없고 당에서 뭔가 방향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일단 이 지도부가 계속 갈지 우선 그 11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게 누가 될지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란 얘기도 있고 뭐 이 선거 가지고 뭐 대표가 책임질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임론을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총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네. 민주당은 그나마 좀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싸움이 거의 내전 아니 뭐 수준. 대구 경북에서는 신친박연대 얘기까지 그 얘기도 있어요.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냥 뭐 최경환, 무병호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구미.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자리 숫자로 지냐, 두 자리 숫자로 지냐 이거에 따라서도 당내 엄청나게 좀 시끄럽고 지도체제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지금 여기 안철수, 나경원, 뭐 정우택, 정진석 다 투입이 됐잖아. 그리고 뭐 의원들 다 가가지고 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총력 대응했는데도 졌으면 내 책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뭐 처음에 내가 공천하려고 그랬나?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태호 후보랑 대통령 사이에 한 라인이 있다라는 등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등 되게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략적이다 그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책임 아니고 대통령께서 막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선 의원의 짬바가 거기에 묻어나는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두 자리 숫자 만약 15% 차이 이상으로 지게 된다면요, 김기현 대표가 나 자리 못 내놔.
내가 뭔 잘못이야라고 하더라도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살고 있어요, 강서구에. 그리고 전당원 대상으로 하루에 적으면 5번, 많으면 10번 투표 동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전화 받느라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당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당력을 총 집중시켜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하긴 또 곤란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희한한 게 김태우 후보 쪽에서 저한테 이제 막 선거 뭐 참여해달라 뭐 저 김태훈이다라고 하는 전화는 안 왔거든요. 네. 아니, 보통 다 보내요. 그냥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면. 근데 진경훈 후보 쪽에서는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동 녹음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평론가들은 항상 후보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어떠한 전략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또 진경훈 후보 쪽에서 또 잘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가서 선거 현장 막 취재해보면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다시 강서로 돌아갔습니다. 네, 선거운동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처럼 저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네. 그런 너무 편파적으로 취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취재하는 현장이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요, 있죠. 당연히 있으시고 뭐 얼마나 열심히 또 투표를 하러 나오시겠어요. 네. 근데 투표는 하는데 말씀들은 잘 안 하시더라. 어차피 뭐 이제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뭐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이미 짚었고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예술의 전당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왜 갔대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벌써 해석이 분분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사인도 해주고. 기자가 깜짝 출연했는데 기자가 사진을 찍었더라고. 분명히 깜짝 출연인데. 조각 같다가 뭡니까? 조각 같다가.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기자들이 어떤 말을 썼느냐 이거보다도 간복이다 총선 출마라고 하는 해석을 오늘 아침에 패널들이 좀 많이 하던데 아침 방송에서 출마를 위한 선거 총선 출마를 위한 간복이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깜짝 출연을 거기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죠. 원래 하던 일상을 하지 않고 다른 일정을 넣어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법무부 장관보다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이미지와 스토리를 좀 쌓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술의 전당 뭐 문화부 장관 단지 서초구잖아요. 서초구. 서초구 출마하시려고. 서초구. 그렇구나. 그럼 박성중 의원이 긴장하셔야 되나요? 박성중 의원 그래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공천 때문이다라고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래요? 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아니요, 본인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여권 전체가 상당히 아주 대형 지진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